우리 한국에서는 설 명절로 이제 마음도 들떠 있고 또 가정의 고향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이제 즐거운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환경을 지배하는 삶인데 뉴스타트의 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생활에 있어서 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이 깨닫게 되는데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병을 능히 이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인간을 괴롭히는 병의 약 80%, 90%가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의 신에도 영감의 글에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제가 질병의 한 9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생각에는 마음의 비중이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99%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온 우주적인 선과 악의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싸움, 선과 악의 싸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 또 이 세상에도 그런 선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또 의미심장한 그 투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건강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좋은 교훈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뭘까요? 가장 폭풍이 심한 곳은 어딜까요? 가장 좁은 것이 뭘까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뭘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다양한 정서 변화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양극은 분노와 우울증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90%가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인체 조직들이 많죠. 장기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정서 변화에 아주 민감한 장기들, 대표적인 장기들이 위장, 관절, 대장, 뇌 등입니다. 이 직장 결정은 이제 대장에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위장, 관절, 대장, 뇌의 정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울프와 그의 연구진들이 위 기능에 관한 특별한 연구를 했는데, 보통 위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은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위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연구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때 뜨거운 거를 먹다가 식도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식도를 폐쇄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장 명치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식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밥을 입에서 씹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살고 실험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위장 내부를 이렇게 그냥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탐이 우울증에 휩싸이고 그러면은 위장벽이 하얗게 바뀌고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면은 위벽이 빨갛게 바뀌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감정과 정서가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위벽이 하얗게 된다는 것은 피가 그로 오지 않는다. 또 빨갛게 된다는 것은 피가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런 뜻이겠죠. 충혈이 되느냐, 또 피가 안 가느냐. 그런데 이제 위쪽으로 피가 잘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심, 걱정, 우울증, 이런 슬픔, 이런 그런 측면에 정서가 계속되면은 위산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약을 먹어도 그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막 내고 그런 사람들은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요.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은 그 위산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하이드로클로릭 액시드라고 하는 위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염산이라고 그래요. 염산은 실험실에서 쓸 때 시약의 일종인데, 잘못해서 옷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옷에 구멍을 내요. 굉장히 독한 약인데, 보통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 암모니아가 누렇게 끼었을 때 막 이 소를 가지고 밀어도 그게 벗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염산 원액을 이렇게 뿌리면, 거기다 부으면은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게 벗겨져요. 이렇게 독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세균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세균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입으로부터 위장까지는 세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소장에는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대장에는 또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위에는 pH 농도가 보통 1에서 3이에요. 아주 강산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독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씻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싱싱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는 음식들은 균이 많으니까 위에서 그 염산이 이 균들을 다 죽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위벽을 손상시켜요. 조금씩 조금씩 손상시켜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위에 이제 궤양이 생기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또 심하면은 위에 구멍을 뚫기도 해요. 위에 천공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런 병들은 그 마음에서 오는 병들은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소화불량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스웨인 박사는 로링 T 스웨인, 세계적으로 관절염 전문 의사인데, 이분이 자기의 그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자기가 직접 치료하고 관리하는 환자에게서 발견한 두 가지, 관절염 환자의 두 가지 정서는 걱정과 분노이다. 걱정과 분노는 다 같이 관절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러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한 의사를 대상으로 이틀 동안 어, 확인을 했어요. 의사의 맥박수와 또 혈압을 관찰을 했는데, 이 의사는 일과가 굉장히 바빠요. 전화가 여러 대가 있고, 여기서 때르릉 따르릉 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환자들이 밀려 있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그런데도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48시간 동안 딱 한 번, 혈압이 또 맥박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평소에 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간호사가 이 전화 상대자의 이름을 딱 말할 때 그 이름을 듣자마자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바쁘게 살고 힘든 일을 하고 분주하게 살아도 그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그게 이제 병의 원인이 됩니다. 조지 W. 그레이도 이런 말을 했어요. 결장염 환자의 96%는, 여기는 이제 96%까지 올라갔네요. 주로 분노로 말미암아 생긴다. 보다 더 심각한 궤양성 결장염은 정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을 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수술이나 다른 어떤 의학적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헌터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은 예측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죽일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헌터는 어느 의학 심포지움에 참여를 했는데, 그 연사가 자기 의견과 안 맞는, 자기 비위를 거스리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들으면 좋을 텐데 화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막 화를 팍 냈는데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이 우리 흉선은 가슴에 이제 앞에 이 갈비뼈가 붙어 있는 뼈를 흉골이라고 그러고요. 이 흉골 바로 옆에 흉선이라고 하는 면역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흉선은 비장이나 또 충수돌기, 이렇게 맹장이나 또 갑상선이나 우리 몸의 또 림프선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대단히 중요한 면역 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흉선은 어렸을 때 무게가 260g 정도 되는데 60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은 3g 내지 5g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 면역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흉선이 얼마나 느리게 줄어드느냐, 이게 더 유리하죠. 빨리 줄어들수록 안 좋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흉선의 무게가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 지금 흉골 발효 아래에 있는 흉선의 위치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그림은 흉선에 이상이 생겨서 적출 수술해서 이제 뜯어낸 흉선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포는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60조 개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포는 이 5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맨 바깥쪽, 맨 안쪽 그 세포벽이 단백질로 되어 있고 한 가운데가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지질과 당지질이 있는데, 이제 지방질이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인지질, 당지질이 콜레스테롤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래요. 고기도 어렸을 때부터 전혀 먹지 않고 그냥 건강 채식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고지혈증 또 동맥경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문제는 이제 동물성 지방으로부터 오는 포화지방이 문제가 아니고 또 정제식품, 흰쌀이나 흰밀가루를 먹어서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6.25 당시에 19살, 20살, 21살 이런 젊은 미군들이 최소 4만 내지 5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 미군 전사한 시체들을 부검한 가운데 부검한 의사들이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50대, 60대처럼 몸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지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전쟁의 와중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세포벽은 시스벽과 트랜스벽으로 이게 모양이 다른데, 시스벽은 촘촘히 U자로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탄탄하죠. 세포벽이. 트랜스벽은 느슨해가지고 구멍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세포벽이 시스 세포벽일 때는 면역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트랜스 세포벽일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면은 세포벽이 트랜스 세포벽으로 바뀌니까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 행복한 생활을 살면 시스벽으로 되기 때문에 또 면역력이 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실험 결과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테레사 수녀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을 담은 기록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관람한 후에 이 학생들의 구강 면역 상태를 조사했는데, 무작위로 랜더마이즈다고 그러죠. 무작위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테레사 수녀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는 사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더니 그 즉석에서요, 그 면역력, 저항력의 차이가, 구강에 있는 저항력의 차이가 4배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테레사 수녀의 봉사 활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존경심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면역력이 4배나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또 경관이 좋은 산천에서 산책을 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자연계 속에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저항력이 4배나 더 강하게 됩니다. 예, 요즘은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봄을 지나면서 언제 철쭉꽃이 피고 언제 벚꽃이 피고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보고 다 보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제 노알스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요, 질병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생긴다. 예, 마음에 이렇게 발생하는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전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터 캐넌은 하버드 출신 학자인데, 이분은 개 앞에 선 고양이의 신체적인 변화를 관찰한 적이 있어요. 월터 캐논은 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그 의학 용어 중에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분인데, 버나드 프랑스 학자 파스테르하고 동시대 학자인 버나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파스테르가 세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인체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파스테르는 병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세균을 발견한 뒤로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이렇게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청결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또 우리 몸에 이미 들어온 균은 약으로, 즉 항생제죠. 약을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됐는데 파스테르 시대에 항생제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1927년 그보다 훨씬 파스테르 시대보다 한 7, 80년 후에 이제 항생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질병의 점 띠오리라고 그래요. 세균설. 근데 버나드는 그 파스테르하고 정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 병균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력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인터널 테레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버나드가 썼어요. 내적 환경, 세포 환경. 그런데 이 walter 캐논이 버나드의 인터널 테레인이라고 하는 이론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는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상성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자체에서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부적으로 오는 환경적인 변화나 또 내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작용을 항상성이라고 말을 하고 이 항상성은 우리 인체에는 12가지 항상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성 변화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고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어요. 네거티브 피드백, 항상성이 이제 어떤 내적인 스트레스나 외적인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밥맛이 떨어지고 열이 나고 또 잠이 안 오고 또 몸이 느슨하고 뭐 이런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어지럽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항상성의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조금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그다음에 또 이게 반복이 되면은 병이 생기죠. 병 중에서도 급성, 또 만성, acute disease, 또 chronic disease 그렇게 하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가 마침내는 터미널 케이스가 돼요. 말기 상태로 가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하면 마침내 항상성의 파지티브 피드백이 나타나요. 파지티브 피드백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잖아요. 죽는 것도 항상성 작용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넌이 이 개 앞에선 고양이의 신체적인 변화를 봤는데 막 피가 빨리빨리 돌고 피가 막 응고가 지는 거예요.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또 일부 혈액세포가 파괴가 되고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소화가 안 되고 등등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개 앞에 선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목덜미 위에 있는 털이 하나도 남김없이 위로 꼿꼿이 서요. 그다음에 이제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눈을 보면은 막 불이 번쩍번쩍 나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신경질을 부리고 막 화를 낼 때 그런 모습과 비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죠. 혈관의 길이는 이 지구를 세 바퀴 돌 만큼 길어요. 보통 12만 킬로라고 그래요. 11만 2천 킬로. 그런데 그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이드로 테라피에서 물을 가지고 열과 냉을 가지고 치료하는 온냉 교차육도 있고 더운 찜질도 있고 냉스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열과 냉을 이용해 가지고 피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지 않을 쪽도 그래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하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폐에 충혈된 경우는 한 10분 정도면은 폐에 충혈된 부분을 없앨 수 있어요. 가슴 부위에다가 따끈따끈한 핫팩을 대가지고 가슴 부위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피부에 있는 혈관은 내부의 기관의 혈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에 있는 충혈된 피가 밖으로 나오니까 충혈을 없애는데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얼음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피를 다른 데로 내보내고 열은 핫백이나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확 끌어들이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피를 보내면서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과 냉도 그런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오심으로 막 화를 내고 근심 걱정에 쌓이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요 혈관이 쭈그러들어요. 혈관이 수축이 돼가지고 피 흐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면은 혈관이 2배, 3배로 확장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킬로의 혈관이 막 화를 내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그러면 6만 킬로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20만 킬로, 30만 킬로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알바레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장병의 80%는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서 변화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견해에 의하면은 위장병에는 음식보다는 즐거운 마음이 더 좋은 치료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자는 습속의 왕이죠. 그리고 악어는 수중의 왕이죠. 그런데 사자하고 악어는 특징들이 있어요. 사자는 틈만 나면은 다른 짐승들 쫓아다니면서 잡아먹고 그러니까 항상 공격적인 생활을 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있을 틈이 없고 그렇게 있어도 편하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살아요. 근데 악어는 굉장히 조용한 동물이에요. 한번 힘을 내면은 무시무시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살아요. 그래서 이 조지 클라일은 클리브랜드 병원 박물관장인데 짐승들의 수명의 차이를 동물 박제와 부신 갑상선 복제품들을 나열해 놓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자의 부신은 굉장히 큰데 악어의 부신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사자는 25년 정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악어는 이 사자가 죽은 다음에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고 빈번한 경보 반응을 일으키고 개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항상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호르몬, 특별히 부신 이후에 발생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헬스 뉴스에 의하면은 이 인간의 그 부신을 이렇게 표본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정상적인 크기의 부신하고 비정상적인 크기의 부신을 비교로 보여줬는데 이거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신이 커져요. 그런데 이제 이 부신은 콩팥 위에 덮고 있는 아드레날을 말하거든요. 아드레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을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위에서 양쪽 옆에서 나오는 것은 콜티솔 호르몬 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신이 커지면 안절무철 못해요. 안정을 못 쳐요. 아주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니까 수술을 해야 돼요. 커나간 부신을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은 좀 안정감을 회복이 되지만 수명이 팍 단축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황금률, 그 팔복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은 이 최종적인 승자는 총을 빨리 쏘는 사람,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자는 생리학적으로 말할 때 부신의 크기가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들을 마무리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의 병이 온 누리에 퍼져 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10분의 9는 마음의 문제로 생긴다. 또 옳은 일을 했다는 자각은 몸과 마음의 치료를 위한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은 건강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잠언에 이런 기록을 했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다음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리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맞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누구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에는 건강의 축복, 또 마음의 기쁨, 또 가정에서 행복, 또 만나는 사람들과 아주 화목하게 여유 있게 지내는 삶,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누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